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오랜만에 시황 브리핑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시황 브리핑을 못 찍어서 스윙 투자자 이렇게 매집한다 이 영상을 올렸는데 나름 조회수가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서 종목 분석한 S트래픽이 상한가를 가서도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차트 분석한 영상은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는 파월의 매파 발언 그리고 대형주 테슬라 상승 등으로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0.22% 하락 마감, 나스닥 0.27% 상승 마감, S&P 500 0.04%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실게요. 네, S&P 500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그어놓은 대로 잘 가고 있고 밑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하단에 4300포인트를 돌파해서 다시 소폭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 추세상으로는 21선을 지켜주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주봉을 한번 보시면 주봉상에서는 아직 내려올 자리가 좀 보입니다. 하방 압력을 좀 받는 자리고요. 내려온다면 지금 한 이 포인트, 한 4280포인트 이 부분까지는 내려올 수 있고 이 부분이 10주 이평선에 올라오는 자리니까 이 부분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약간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파월의 발언을 한번 보실게요. 파월 발언 이후로 뉴스의 헤드라인이 전부 다 파월의 연속 금리 인상은 배제 안 해, 갈 길이 멀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연속 금리 인상하는 것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동결 인상, 동결 뭐 인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동결로 건너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차단해버린 발언이었고요. 증시에는 좋지 않은 발언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긴축이 오고 있고 더 많은 긴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강한 노동시장이다. 즉 노동이 식어야 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잘 살펴보면서 노동이 식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정책이 긴축적이라도 아직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아직 충분할 정도로 오래 긴축이 된 건 아니다. 뭐 무슨 말일까요? 아직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올 한 해 5%대로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로 계속 가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인데요. 2%대로 끌어내리는 여정은 여전히 길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계속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겁을 주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인상을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두 번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패드워치 한번 보실게요. 패드워치 보시면 파월의 발언 이후로 금리 인상이 84.3%로 상당히 높아졌고요. 금리 동결은 15.7%로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상치도 한번 볼게요. 예상치도 한번 보시면 시장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쭉 동결한 이후에 내년에 이제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 역시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하더라도 계속 동결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나서 동결을 한다고 해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겁을 주겠죠. 겁을 준다고 너무 욕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1년 반 동안의 지루한 하락장이 끝났으니 금리 동결만 계속 유지되어도 주식시장은 그래도 폭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 주요 뉴스 한번 보시면 국내 증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안 좋죠. 주가 상승을 노린 가짜 신사업을 막는다고 하는데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가 급등할 때 너도 나도 모두 2차전지에 엮어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금감원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때 공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불공정 거래나 부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의문입니다. 퀘스천이고요. 너도 나도 다 신사업에 추가해서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하는 것을 약간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증시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요. 결국 걸려서 처벌 받아봤자 엄청나게 남는 장사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고요. 미국처럼 장난하다 걸리면 인생 망할 정도로 처벌 강화를 해야지 결국 뿌리가 뽑힐 텐데요. 뿌리가 지금 계속 썩어가고 있고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가지치기만 계속 하는 꼴입니다. 네, 다음은 두 개의 뉴스를 한번 엮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면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으로 내놓은 저사양 AI 반도체 대중 수출도 사전 승인 없이 불가능해지고요. 당연히 매출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엔비디아 CEO는 뭐 제재가 되더라도 재무에 바로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이 사태를 한번 보시면 여전히 미중 갈등은 머스크 형이 중국 가서 공장 유치해온 것처럼 결국 앞에서는 으르렁대면서 뒤에서는 패권 챙기기, 그리고 중국 달래기가 계속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계속 띄워야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내년에 미 대선도 있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미중 갈등의 이슈가 단기 이슈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 이슈로 지속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미국의 그런 확신이 들면요, 미국은 중국 달래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무튼 미중 갈등의 패권은 계속 이어지고요.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남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뉴스를 한 두세 개 정도 엮어서 계속 보시면요, 시야가 트이고요. 시황 체크도 꾸준히 하면 돈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시황 체크를 꾸준히 하자고요. 네, 이제 바로 다음 국내 증시 시장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동향 한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매주째 하락하고 있나요? 오늘도 역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고요. 코스피는 0.55% 하락 마감, 코스닥은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샀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자금 동향 한번 보실게요. 올 1월부터 자금 동향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자금이 12조가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서울 정도는 아니고요. 시장이 상승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 다만 상승폭과 조정폭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자금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들어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2천억 정도를 팔고 있고 3천억, 4천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특정 섹터 그리고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고르게 상승하는 장이 오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플러스권으로 넘어가 줘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환율 한번 보실게요. 원달러 환율 보시면 어느덧 1317원으로 또 10원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이틀 전만 해도 1300원 밑으로 다시 또 내려갔었는데 다시 또 1300원 위로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환차의 게임이 지속되고 있고요. 제가 제 유튜브에 원달러 환율 분석을 올려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분석대로 가고 있고요. 뭐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다시 또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또 중요한 신용잔고 현황 한번 보실게요. 신용잔고 현황 보시면 6월 28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19조 4천억 원, 지금 18조 원에서 19조를 돌파하고 나서 18조 한 5천억 원 그리고 19조 5천억 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흐지부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으로 보면 신용장고를 좀 더 해소할 것 같은데 과연 19조 원 밑으로 다시 내려갈지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P&그래드 인덱스 한번 보실게요. P&그래드 인덱스 보시면 극도의 탑력 구간이고요. 아직까지 극도의 탑력 구간입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연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P&그래드 인덱스는 매도하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보실게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김없이 75, 80 이 부근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흐름상에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돌파를 해서 다시 증시 상승을 이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P&그래드 인덱스가 극도의 탑력 구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극도의 탑력 구간을 가리키면 뭐 1, 2주 정도는 상승할 수 있어도 다시 또 내려가면서 중립 구간까지 내리는 게 세력들인데요. 증시 동향이 어떻게 될지도 면밀하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시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고점을 낮추면서 그리고 바닥도 계속 단단하게 체크하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추세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뭐 104 부근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103 정도까지 가서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긴축 구조와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할 것 같지만 그런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고 또 다시 내려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내 증시 바로 차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저번주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하방 압력이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600포인트를 깨고 어느덧 25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분봉으로 30분봉을 한번 보시면 120분봉 이 검은색 라인선 위에서 놀아주다가 저번주에 제가 120분봉 회복하지 못하면 120분봉을 이탈하고 다시 258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낮게 내려갔고 2550포인트까지 내려가 줬네요. 주봉상에서 보시면 10주입평선 2557포인트를 오늘 약간 이탈했는데 신용잔고, 환율, 그리고 대내적 상황을 보면 1주 정도는 양봉을 만들 수 있겠지만 20주입평선 2500포인트 이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고요. 만약에 25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다시 하단 박스권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2500포인트는 최소한 그래도 무조건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일봉상에서 보시면 2500포인트를 한번 그어볼게요. 2500포인트를 그어보면 이때까지 상승할 때 딱 채우지 못한 이 갭들이 있는데 이 갭들을 다 메우러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60일 이평선에 걸렸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은 나오더라도 20일 이평선을 다시 또 맞고 떨어지면서 2500포인트까지 다시 간다면 엄청 지지부진한 장세를 또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코스닥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은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다 이탈했고요. 자, 다시 또 분봉으로 보실게요. 분봉으로 30분봉을 한번 보시면 제가 6월 19일쯤 6월 19일이 언젠가요? 이때죠. 6월 19일 방송에서 60분봉과 120분봉이 이제 상방일지 하방일지 방향성을 정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0분봉과 120분봉 위에서 버텨준다면 상승,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하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하고 쭉 하락해줬네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주봉상에서 10주입평선 857포인트는 간신히 지켜줬는데요. 코스피와 같이 1주 정도는 양봉을 만들 수 있겠지만 20주입평선 한 840포인트 이 부분까지는 열어둬야 되고요. 제가 주봉상 120주입평선과 20주입평선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이런 분석은 왜 귀신처럼 맞는 건가요? 기쁘면서도 슬프네요. 그냥 120주 이평선을 확 돌파해버리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다시 폭등시키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내리면서 시장을 질질질 끌어내리고 있고요.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가치 투자보단 도 아닌 모인 투기적인 성향을 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6월 거래일도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6월 거래일이 끝나면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요. 정말 상반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7월에도 지속적으로 조정장이 나올지 반등이 나올지는 10월 초에 시장 상황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다음주 시황 브리핑에서도 분석해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도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